네, 안녕하십니까. SNT에서 단속어 수학을 맡고 있는 홍승혁입니다. 일단 단속어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단속어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업하다가 왔어요. 수업하다가 아이들 문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와서 빠르게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인데요. 전교 1등이 5명이나 있죠. 네. 한 시험에 100점을 3명이나 배출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전교 1등이 꽤 많게 되었습니다. 자, 전교 1등은 전부 제가 가르쳤고요. 2등급 후반에 있던 친구도 전교 1등으로 한 번에 올라섰습니다. 39점 정도가 38.9점이 상승해서 61.1에서 바로 100점까지 올라간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중후반에서 1등급 컷까지 확 올라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컨텐츠 쪽으로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1회 대성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 잘 만들고 콘텐츠 잘 만들고 그런 이해도가 제일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하면서 대성에서 신규 콘텐츠 낼 때마다 제게 와서 검사 받고 이거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 주는 그런 평가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졸업한 만큼 머릿속에 수학으로 가득 차 있고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간편한 설명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수학적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단소고, 경기고, 중동고 1등급 반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실 만한 책으로는 블랙라벨하고 고쟁이하고 수학의 바이브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검수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제일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런칭 이후에 한 번도 전교 1등을 내보지 못한 적이 없어요. 다 전교 1등을 배출해냈고요. 이번 연도에도 다시 그 신화를 써보려고 합니다. 수학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단대소고에 대한 수학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대소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킬러 문항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비율이 낮지만 문제 수가 너무나도 많고요. 서술형 또한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쯤에 학교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 프린트에서 킬러 문항 변형도 자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타임어택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학부 연계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교재를 정확하게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서 바꾸실지 이런 어떤 숫자로 바꾸실지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가 필수인데요. 여기는 서술형이 42점이에요. 40%나 되는 거를 서술형으로 줄글로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줄글로 쓰고 수식적인 것도 다 완벽하게 써내야 되고 답까지 다 내야 돼요. 그런 수학적인 사고 과정을 다 이뤄낸 다음에야 42점을 총 만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랑 학교 프린트에서 주로 변형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점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에서 변형돼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프린트를 일주일 전에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서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직전에 바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킬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10에서 1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객관식 킬러 같은 경우에는 13, 14, 15, 16,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5, 6번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객관식 킬러는 객관식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다라는 게 있고요. 서술형 킬러 같은 경우에는 5, 6번이긴 한데 6번이 가끔 새끼 문제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이라고 해서 단순히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킬러 총합은 36.4점, 평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100점 혹은 1등급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트라인 또한 이제 롤러코스터식인데요. 거의 10점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려울 때는 85점이 1컷으로 형성이 되는데 쉬울 때는 95.1점. 이것도 객관식 한 문항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을 때예요. 이게 2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1등급이었어요. 네. 70% 정도가 1등급이었는데 100점 3명에다가 네. 그래서 쉬운 시험하고 어려운 시험 둘 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언젠 쉽고 언제가 어렵고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출제하시는 때에 따라서 그 부교재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림포스는 부교재가 좀 쉬운 편이긴 하지만 학교 프린트 또한 대비를 해야 돼서 좀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쉽지 않나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일단 평균 난이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단대소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 평균 난이도로 치면 4.2 정도로 생각이 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학교들 청담고, 숙명여고, 은광여고랑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는 정도입니다. 네, 요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의 시험이.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서술형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골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난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많은 문항수 때문에 아이들이 타임어택에 좀 많이 시달리게 된다. 새가슴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타임어택 문제들을 먼저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 학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랑 학부에서 대부분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네, 거의 없는 문제가 없을 만큼 부교재랑 학교 프린트에서 대부분 변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또한 문제점입니다. 일단 서답형으로 되어 있지만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답형 5번이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6번은 더 긴 크기였겠죠.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이 서답형 5번이 나온 시험에서는요. 앞부분에 새끼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것도 증명으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증명 부분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꽤 많은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많은 문항수 때문에 예시 문항을 좀 보여드리자면 왼쪽 거는 객관식 10번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라서 아이들이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이 저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10번부터. 9번, 10번부터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빨리 계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버거운 느낌이죠. 사실 실전에 가서는. 그리고 부교재 학교 프린트도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예시 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조건식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틀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교재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부교재에서 나올 만한 것들 딱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 고르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제가 학교 선생님들 머리는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중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문제 바꾸고 싶어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요. 왼쪽과 같은 해설을 서술형에다가 직접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1번, 2번, 서술형 1번, 2번에 대한 서술형 답안이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저 정도는 써야 돼요. 그래야 깎이는 부분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썼을 때 몇 점 받을 것 같으세요? 요 정도 썼을 때. 작년 기준으로 7점이에요. 42점 중에 7점을 이렇게 받고요.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좀 커버를 해주셔야 되고 서술형 연습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하길래 아이들이 전교 1등이 계속 나오고 100점이 계속 나오냐? 일단 부교재랑 부교재 변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교재를 선택하든지 간에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들, 그 다음에 모든 EBS 문제집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들까지 전부 다 변형 문제를 구비해 놓고 있고 어떻게 변형하고 싶은지 이걸 이제 쉬운 난이도로 변형할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변형을 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와서 문제 풀고 경험 익히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12회 12회로 24회나 아이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타겟팅해서 만든 모의고사인데요. 요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적중이 많이 됐다. 선생님 풀었던 문제 또 나왔어요. 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서술형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반 기준으로 15회 실전 모고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새가슴이어도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술형 대비인데요.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봅니다. 제가 직접 채점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밑에 이제 태그로 첨삭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점수를 받으려면 어느 부분에서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고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종합 의견으로 나가는 건데 뭐 서술형 3번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걸로 이제 종합 의견을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오답 관리인데요. 개별 클리닉 자료가 따로 나가고요. 개별 맞춤 프린트가 따로 나가고 개별 클리닉 자료도 주차마다 따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신이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풀게 돼요. 이 부분은 저번에 맞췄는데 왜 또 풀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미흡하게 풀었기 때문에 다시 푸는 겁니다. 미흡한 부분까지 없도록 완벽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번 풀어서 익숙하게 그 다음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결과물대로 전교 1등 꽤 많이 나왔고요. 너무 많이 나왔죠. 네, 더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아이들 점수 상승폭을 보시면 최소한 이제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몇 점이든 간에 계속 올리려고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전부 1등급을 먹을 때까지, 전부 2등급을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정규반 시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홍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